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UC1637이라고 하는 스위칭 모드, 우리 PWM 제어를 이용한 DC 모터 드라이버, 라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IC는 상당히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좀 나온 그런 컨셉의 IC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전류를 피드백 받아가지고 이제 에라 앰프, 그러니까 이제 오차를 증폭해가지고 이제 명령과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오차를 이제 줄여가지고 얘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PWM 제어를 하는 이제 여기 보면 상업화약 만드는 이 캡을 연결해가지고 상업화약 만드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업화의 피크치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이렇게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 에라 아웃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업화하고 비교하는 그 전압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상업화하고 비교하는 그 전압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업화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C 전압이 비교가 돼가지고 여기 A아웃, B아웃 두 개 이제 출력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UIC가 나온 지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도 이제 이걸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는 컨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하려는 모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제어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마이크모로 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아날로그 이제 PWM 저 IC를 가지고 이제 모터 제어를 했을 건데,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컨셉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CT는 이제 상업화를 만듭니다. 상업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업화의 꼭지점, 그러니까 VTH 플러스 VTH 마이너스 해가지고 상업화의 꼭지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전압을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해가지고 전압 분압을 하면은 이제 이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시기에 해가지고 상업화가 이제 이런 모양의 상업화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상업화하고 비교해가지고 요렇게 비교하든 해가지고 이제 구형파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에라 앰플리파이어 이제 오차 정폭기, 그러니까 이제 오앰플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V를 걸어주면 이제 여기다가 에라 아웃,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류 이제 피드백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하려는 이제 속도나 위치 제어의 어떤 명령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에러가 이제 27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1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CT에 비교되는 레벨, 얘를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A 플러스 1이 될 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컨셉에 따라 이제 내가 플러스를 연결할 거냐, 마이너스를 연결할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뒤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는 CT를 만들고, 이 회로 가지고는 CT 파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차정폭기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비교해가지고 구형파가 나올 수 있는 DC 전압을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컨셉이에요. 요것과 요거.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듈레이션 스캠 해가지고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이 에지 브릿지로 우리가 구동하는데
이제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데드 타임이 있는 경우, 데드 타임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데드 타임과 데드 밴드가 존재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9번, 10번, 그 다음에 뭐 9번, 11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A아웃, B아웃을 만들어주는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그 상급화 비교하는 것과 연결해 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모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H 브릿지를 구동할 때 이제 요 세 가지 모드 H 브릿지 회로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해로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 모터, 그러니까 전력이 약한 경우는 다이렉트로 모터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IC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FPT를 4개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A아웃, B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아웃, B아웃을 이제 2개 신호로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얘를 이제 N 채널, 얘 하이드 사이드를 P 채널을 쓰고 로 사이드를 N 채널을 쓰게 되면 이제 A아웃, B아웃 두 신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이제 했던 방식이고 요즘 마이컴을 쓰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는 마이컴 쓰게 되면 이제 이 네 개를 개별적으로 다 제어를 하죠. 이제 제어를 하고 얘도 이제 효율이 좋은 이제 P 채널 안 쓰고 이제 P 채널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N 채널을 네 개를 쓰고 이걸 각각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0년 전에 이제 마이컴으로 이제 그 모터 제어를 하기 어렵던 시절에 이제 PWM 제어를 IC로 했을 경우에 이제 2개의 PWM 신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드를 이제 한 번에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로우로 하면은 이제 얘가 켜지고 얘가 끄지고 그다음 하이로 하면은 얘가 켜지고 얘가 끄지고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2개의 신호 가지고 4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P 채널, N 채널, P 채널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컴 성능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4개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효율 좋은 N 채널 4개를 쓰고 개별적으로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컨셉 정도로만 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아웃, B아웃 2개의 신호를 가지고 이제 4개의 FET를 제어해 가지고 모터를 제어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교하는 대상은 이제 이렇게 LM 앰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는데 케이스 1하고 A하고 B는 이제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고 그다음 케이스 3는 이제 좀 그 설명을 들어보면 완전히 아주 좀 다른 컨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아웃, B아웃 가지고 이제 그 모터를 이제 FET 4개를 제어해가지고 모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A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A아웃, B아웃, 그러니까 A아웃이 켜질 때 B아웃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A아웃이 꺼질 때 B아웃이 켜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A아웃과 B아웃이 서로 바뀌는 포인트에서 이제 데드 타임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없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게 A아웃 켜지고 꺼질 때 이제 A아웃, B아웃인가 하이사이드, 로사이드가 동시에 턴온 해가지고 이제 FET가 암쇼트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타입은 이거하고 똑같은 이제 구동 방식인데 이제 그 암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A아웃과 B아웃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제 데드 타임을 약간 주는 겁니다. 요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C 방식은 뭐냐면은 A아웃, A아웃이 구동할 때, 그러니까 B아웃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9번, 10번 아까 A, B 이제 요 DC 전압을 삼각바 비교하는 요 DC를 만들 때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켜지는 A, B 타입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B아웃만 켜지고 그 다음에 또 A아웃만 켜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A아웃, B아웃이 이제 동시에 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암수턴은 절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쓰는 경우는 이제 이게 일단 맥시멈 홀딩 토크와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어떤 강성, 그러니까 모터를 이제 꽉 잡아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A와 B 케이스를 이제 쓰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강성이나 이제 모터 제어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C 케이스를 쓰면 된다. 라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 이제 아까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A아웃, B아웃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업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하고 B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908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데이터타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B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케이스로 구동을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A 케이스는 데이터타임이 있기 때문에 암소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신에 모터의 정밀 제어나 그다음에 모터를 이제 이렇게 정지시키는 이제 그런 정확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요 A 케이스나 B 케이스를 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C 케이스를 쓴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H 브릿지 전력전자의 이제 DC 컨버터나 그다음에 이제 이 모터 제어를 할 때 사실 이제 이런 H 브릿지 회로는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터를 이제 요쪽 방향으로 돌릴 때 이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요렇게 이제 얘가 이제 모터 제어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모터는 이제 이쪽으로 회전할 거고,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흐를 때 어차피 지금 이제 A 케이스, B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요 모터 4개가 다 동시에 구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터가 정지하는 순간에는 이 전류와 요 전류가 이제 서로 이제 각계 제어를 한다는 거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릴 때는 모터를 요쪽으로 회전하고 싶을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이제 듀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CT는 이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CT는 요렇게 만들어지고 CT가 만들어지는 건데 똑같은데 아까 이제 A하고 B를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EAOut, 그러니까 LRAMP가 그러니까 EAOut을 통해서 A와 B 신호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터를 요쪽으로 이제 전류를 요쪽으로 흘려 요쪽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A와 B인 신호를 낮게 형성하면은 이제 요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는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모터를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제 중간에 딱 놓는다는 거죠. 중간에 놓으면은 어차피 A아웃, B아웃에 이제 듀티비가 같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서로 이제 같아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터는 이제 딱 이제 중심을 잡고 정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모터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과 같이
요 요쪽으로 이제 그 구동하는 전류를 이제 요쪽을 이 두 개가 구동하는 이제 듀티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얘는 듀티가 작아져 가지고 전류가 작고 이제 그래서 요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모터는 요쪽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A 케이스와 B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FPT가 4개가 항상 동등합니다. 근데 전류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흐르냐,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아니면 그 두 전류가 같으냐에 따라서 모터가 정지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회전하기도 하겠죠. 요거는. 대신에 이제 데드타임이 있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데드타임 때문에 정밀도가 약간 떨어지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암쇼트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모터의 정밀도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데드타임이 없는 이제 이 케이스로 쓸 수,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좀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컨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터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B타입은 써야 된다. 모터의 어떤 그 브레이크, 그 구속을 강하게 딱 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B타입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C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제 A하고 B 신호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둔 거죠. 이제 데드타임이 이제 을 형성하기 위해서 약간 차이를 둔 거. 요 차이,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제 요 데드타임을 형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그러니까 요 데이타임을 안 주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 9번, 10번 핀을 약간 차이를 두면 데이타임이 생기는 거고, 데이타임을 안 주려 그러면은 9번, 10번 전위를 똑같이 하면 데이타임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타임을 이제 줘가지고 얘를 이제 낮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V 쪽으로 하면은 이제 모터가 이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얘를 이제 0V 중간으로 딱 놓으면은 모터가 이제 두 개의 전류가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 모터가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2V 쪽으로 올리면은 모터가 이제 이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0V에 쓰면 모터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약간 올리면은 이제 모터가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이쪽으로 많이 올리면은 아주 세게 돌아갈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약간 이제 올리면은 모터가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주 위로 올리면 모터가 더 세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A와 B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모터가 이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의 아웃 신호가 이제 아무것도 안 오기 때문에 이 네 개의 FET가 다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모터의 전류는 전혀 안 흐른다는 거죠. 이제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얘를 약간 이제 모터를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약간 내리면은, 그러니까 E아웃, 그러니까 아까 그 에러 앰플리파이어, 요 에러 앰플리파이어 출력을 이제 약간 내려가지고 A인이 이제 그 상업화에 걸리면 이제 A아웃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터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A아웃 출력이 나올 때 이제 여기서 PWM 제어하는데, 반대쪽 FET는 그냥 우리가 비교기를 써가지고 얘가 출력할 때는 얘를 끄고 얘를 계속 온 시켜 놓는 거죠. 그냥 얘는 계속 이제 온 상태고 얘로 가지고 PWM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는 계속 켜져 있고 요렇게 이제 그러면 모터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안 돌리려 그러면은 이제 FET가 이제 모두 구동 안 하게끔 이렇게 이제 정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모터를 돌리려 그러면은 이제 얘가 PWM 제어를 하면 얘가 비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 28V가 계속 켜져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E아웃을 가지고 얘가 0V냐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를 이제 비교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면은 이제 얘를 계속 켜놓을지 얘를 계속 켜놓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뭐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느 게 좋으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터 제어를 좀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킹 동작을 아주 세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세게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 4개가 항상 구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흐르느냐 이쪽으로 많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이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터 4개 항상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은 모터가 구동할 때만 잠시 구동했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전력 효율을 이제 좀 이제 높일 때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쓰거나 예를 들어 항공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셉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스프링이나 어떤 자기적 스프링 그러니까 이제 우리 N극 S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면 NS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제 그 뭐 이제 모터를 돌려가지고 뭔가를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우리 그 항공기 이제 그 RC 비행기 같은 경우 조정할 때 이제 뭐 날개를 이제 조정할 때는 이제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까딱까딱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필요할 때 약간 제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약간 제껴줬다가 방향 틀고 나면 다시 놔버리면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살짝 당겨만 주는 거죠. 이쪽 방향 당겨줬다가 내가 전력을 다시 이렇게 요렇게 끊어주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거는 이제 스프링 작용해 가지고 탄성력이 해가지고 원래로 돌아갑니다. 센터로 돌아가피고 그럼 내가 반대로 이제 돌릴 때는 모터를 이쪽으로 잠시만 이렇게 회전할끔 돌려주면은 잠시 이렇게 끄겠다가 얘를 다시 또 이제 그 엣지브리 동작을 이제 안 하면은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원래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의 뭐 밸브를 제어하든 우리가 이제 그 RC 비행기에 이제 그 날개 조정면을 제어하든 원래대로 돌아가는 어떤 탄성의 성질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전력을 약간 줘가지고 까딱하고 그 다음에 놔버리면 원래대로 이제 탄성력에 의해 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반대쪽으로 할 때는 반대쪽으로 살짝 당겼다가 탁 놔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컨셉을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아낄 수도 있고 조건 내가 필요할 때만 전력을 잠시 썼다가 놔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컨셉을 말씀드려. 근데 약간 이제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겠죠,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는 전력을 우리가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변전소로부터 항상 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전력을 항상 이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제어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요 컨셉을 이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RC카나 뭐 이제 어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전력을 딴 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름으로 엔진으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해야 되고 배터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전력을 아주 이제 그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어를 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살짝 줬다가 다시 이제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고 이제 이런 컨셉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H브릿지로 이제 소형 모터, 대형 삼상 모터는 이렇게 이제 제어를 안 합니다. 뭐 우리가 DSP나 이제 마이크론 가지고 이제 뭐 설계를 하지만은 아주 조그만 이제 뭐 한 50W 이하짜리 뭐 10W 이하 이런 이제 그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뭐 모터 그 RC 비행기나 이런 거 제어할 때는 이제 이런 컨셉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H 브릿지 동작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이렇게 전력 소모는 많지만은 정확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 H 브릿지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전력을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제 깔짝깔짝 하는 요런 이제 H 브릿지 컨셉도 있다. 이제 요걸 이제 그 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옛날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그 이제 H 브릿지로 모터 제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컨셉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우리가 마이크론 제어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전력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그
UC1637 컨셉을 써가지고 내가 마이큼제를 하면은 이 배터리 소모를 이제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브릿지 동작에서는 이제 정밀도나 이제 어떤 브레이킹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H브릿지 그 4개의 이제 전류를 제어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은 모터 제어를, 그러니까 이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할 때만 전력 공급하는 이런 컨셉도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세이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